부착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착 실험. 네. 부착 실험은 제가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얘기는 안 듣고 예, 하던 방법대로 이제 부착 실험을 많이들 하시죠. 예. 그게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참고하는 논문에, 논문이 또 논문을 보고, 참 문제인데, 예, 예, 시작이 안 되네요. 예. 자, 부착 실험의 그 목적을 얘기하려면, 부착 실험의 목적을 얘기를 하려면 부착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괴. 어떤 파괴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느냐. 우리 설계 기준에서 LD와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를 결정하는 배경이 되는 파괴는 쪼갠 파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쪼갠 파괴. 쪼갠 파괴라는 거는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보하부를 그린 건데, 철근이 보나 슬래브 하부인데 이렇게 가까이 하부 피복에 가까이, 요 길이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텐션 링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따라서 이제 부착 균열이 생긴다 그런 거죠. 예. 텐션 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온 사방으로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원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을 하니까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측면 피복에 가까이 철근이 있으면 텐션링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균열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대요. 물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디에요? 이놈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표면에 나온 요놈만 균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면 옆구리에서 볼을 따라서 이렇게 철근을 따라서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쪼갬 균열, 스플리팅 크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쪼갬이라는 정의는 이게 참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인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인장으로 사과를 쪼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힘세신 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압축력을 주든지 비틀림을 주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게 직접 인장에 의한 건 아니고 뭐 압축인 듯 그러니까 이제 철근 마디의 리브에서 콘크리트로 이제 이렇게 압축력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된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뽑힘 파괴예요. 뽑힘 파괴는 어떻게 되냐면 피복 두께가 두꺼울 때 어떻게 돼요? 철근의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요 그림은 이제 철근의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마디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요? 셔링으로 전단으로 이렇게 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쑥 뽑혀요. 이렇게 쑥 뽑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면상에서는 보이는데, 잘라서는 보이는데 표면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밑에서 봐도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뽑힘 파괴가 되겠고, 왼쪽 거가 이제 쪼갠 파괴가 되겠다. 우리 기준은 뭘 근거로 하고 있다? 뽑힘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쪼개미 생길 때를 기준으로 정착 길이, 이음 길이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도 쪼갠 파괴가 생기도록 실험을 해야 된다. 자, 부착 실험을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시험 방법, 부착 성능을, 부착 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CL 408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풀아웃이죠.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거죠. 잡아 당기는데 어떻게, 그냥 잡아 당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 당기는데 뭘 받쳐주죠. 그 받쳐주는 거를 어떻게 돼요? 잡아 당기는 거 바로 옆에서 받친다. 잡아당기는 거 바로 옆에서 받쳐요. 잡아당기는 거 바로 옆에서 받쳐.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는 철근은 인장을 받아요. 그러면 주변 콘크리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자꾸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니까 철근은 인장을 받는데 콘크리트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 압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나요? 철근은 인장을 받는데 철근 바로 옆에 있는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는. 잘 없죠. 예, 있긴 있어요. 예, 프리스트레스트 텐던의 정착구라든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장력을 별도로 가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뭐냐면 외력에 의해서 부재가 변형을 하고 그 변형에 의해서 철근에 인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변형에 의해서 철근에 인장력이 생겼다는 말은 콘크리트도 변형을 했다는 거죠. 같이 변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3학년 3월에 뭐 휨, 모멘트 이런 거 배울 때 콘크리트의 휨 강도 이런 거 구할 때 가정을 하죠. 어떻게 가정해요? 철근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변형률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프라우 테스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간단하고 저렴하죠. UTM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일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작용되는 인장력 T를 이제 철근 단면적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착 강도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반력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력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쪼개지지 않아요. 근데 뭐 시험에 또 쪼개집니다. 뭐 예, 그거는 이제 이제 그냥 만시창이가 된 거죠. 콘크리트가 아작이 나죠. 이게 막 이렇게 압축을 받고 또 뭐 옆에서 밀어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쪼개미라고 하지 않고요. 반력이.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철근의 인장력이 발생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변형을 하기 때문이에요.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콘크리트 부재가 변형을 하지 않죠.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근이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어떤 플라잉 액션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대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라우 테스트를 하고 나서 뭐 기준이 너무 뭐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현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현상에 발생되는 파괴 모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빔 앵커리지 시험 C로 갈게요. C.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실험을 하는데 작은 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정착 길이로 하는 거야. LD.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모멘트가 0이니까 인장력이 0이고 여기가 인장력이 최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빔 앵커리지 실험은 이제 프라우 실험에 비해서 굉장히 실제 상황에 가깝죠. 예. 굉장히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지점에서 얘를 꽉 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물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렇게 피복을 밀어내지 못해요. 플라잉 액션이라는 거가 이제 지레트 작용인데 철근이 있는데 이렇게 변형을 하라 그러면 변형하기 싫잖아요. 누구나 이 변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펴지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부 피복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하부 피복을 못 밀어낸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멘트가 나오니까 요 모멘트를 가지고 작용되는 인장력 T를 찾아내야 되죠. 단면 해석을 해야 된다. 단면 해석을. 단면 해석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런 선형적인 분포를 하든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아니면은 비선형 혹은 스타드 모델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용되는 인장력 FS를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중에서 P를 알면은 모멘트를 아니까 P를 가지고 모멘트를 구하고 모멘트를 구해서 철근에 작용되는 인장 응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단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또 많이 했던 실험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요것만 잘라서 보자. 요것만 딱 잘라서, 요 부분이 정착부니까 그걸 딱 잘라서 요걸 딱 잘라서 이렇게 뒤집으면, 예,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빔 엔드,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렇게 뒤집고 다시 요렇게 뒤집으면 이제 요 모양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되고요. 요 부분이, 예, 요 부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당기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빔 엔드 테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이것도, 요거는 이제 풀아웃이랑 비슷한 듯 조금 실제 상황에 가깝죠.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문제가 뭐냐면 플라잉 액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철근이 휨 변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휨 변형을 하지 않아요. 휨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 스플라이스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플라이스 실험. 이건 뭐냐면 요 퓨어 밴딩 구간, 순수 휨 모멘트가 작용되는 구간에 겹침 이음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모멘트 구간에 겹침 이음을 하는 거죠. 우리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B급 이음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이제 설계 기준은 이 실험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일 열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겹침 이용이 되면서 이제 휨 변형을 하면서 하부 피복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철근이 부재가 이렇게 휨 변형을 하면서 철근이 아래쪽으로 피복들을 막 밀어내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고 제일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비싸죠. 비싸요. 이거 지금 그림은 계략도로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엄청 커요. 엄청 커야 되는 게, 예, 요 이음 끝점하고 가력점 사이가, 요 사이가 여기서는 짧게 되는데 부재 높이 D 정도는 돼야지 또 가력점에 영향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에서도 어떻게 돼요? 전단 파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도 뭐 좋으면은 4D 정도 되면 좋고, 뭐 아니면 3D라도 돼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뭐 3, 4m 하면 우습게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해지는 하중 P를 알면은 우리 반력 이용해서 이제 요 단면에 가해지는 모멘트를 알죠. 모멘트를 알고 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면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호그네 스타드 모델을, 이제 옛날 모델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는 풀기 어렵고, 뭐 매트랩이나 매스캐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FS를 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자꾸 풀아웃 테스트를 많이 해요. 예. 특히 새로운 재료를 이용할 때, 이 풀아웃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각종 표준에 있어요. 예. 각종 표준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거를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실험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예. 예.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상대 비교라는 거예요. 상대 비교. 뭐와 원래 재료와, 뭐 철근이면 철근, 일반 콘크리트면 일반 콘크리트, 뭐 콘크리트가 새로운 거든 아니면은 뭐 인장재가 새로운 거든, 그 새로운 거의 부착 성능을 평가를 할 때는 아주 뭐 노멀한 콘크리트에 노멀한 철근을 쓴 거와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 비교. 이걸 가지고 뭐 부착 성능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냐면 LD나 LS로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실제 부착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FRP 뭐 이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 실험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ASTM에도 있는 이런 실험 방법들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Not be used to establish design bond value and develop length of FRP bar. 그러니까 develop length LD를
만드는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제 본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려면 상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것이 이제 빔앤드 테스트도 ASTM에 이제 딱 명시가 되어 있죠. 비교 방법이다. comparing bond strength. 예. bond strength를 비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정착끼리 이음끼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relative bond strength를 비교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표면의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not directly applicable to the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에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돼 있어요. 실제 상황보다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비교 용도로만 쓰라. 예. 그래서 이제 비교만 하셔야지 설계 기준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하다. 설계 기준은 이제 이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죠. 유럽에서는 빔 앵커리지 시험을 또 많이들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 앵커리지 시험인데 그것도 굉장히 표준화를 시켜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BS 코드 같은 경우에는 2개 블럭에다가 일정 구간만 본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언본드 한 다음에 여기에 힌지를 만들어서 요거와 요 사이 거리를 특정 값으로 딱 정해놔요. 또는 뭐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까지만 이제 본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 뭐 어떤 거리도 이제 딱 고정시켜 놓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LM 방법에서도 뭐 힌지 두고 본드 구간을 딱 일정하게만 딱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면 요 하중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모멘트를 알 수 있죠. 그럼 이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철근에 발현된 응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응력을 구하는 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내부 모멘트 팔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100으로 딱 나누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인장력 T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단면 해석이 필요 없다. 단면 해석이 불필요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 단점이 많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정착 길이, 묻힘 길이가 정착 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묻힘 깊이가 얕다. 묻힘 길이가 짧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도를 과대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지점 구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점 구속.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근이 하부 피복을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점에서 철근들을 이렇게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점에서. 그래서 밑으로 피복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지점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피복이 탈락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부 피복 탈락을 또 구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착 강도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우리 뭐 당구 좋아하시는 분 가락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이음 실험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뭐 친한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돈 들여서 이음 시험 하시라고. 현재 우리 이제 설계 기준은 좀 옛날 논문이긴 하지만 77년에 이제 오스틴의 열사 교수와 그 제자인 이제 오랑군 박사하고 열사 교수, 브린 교수가 이제 했던 그 논문에 의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 이제 스플라이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스플라이스 테스트를 했고, 스플라이스 테스트의 데이터를 다 모았고요. 빔 앵크리지 시험도 몇 개는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스플라이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뭘 제시했냐면 평균 부착 강도 평가식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 부착 강도, 평균 부착 강도, 예. 평균 부착 강도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는 이제 이건 부착 강도니까 철근 표면적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요 C는 순피복이에요. 철근 표면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순피복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강이죠. 횡보강량. 횡보강량에 비례를 하고 콘크리트의 루트 값에 비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예요? 이음 길이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 길이가 길어지면 평균 부착 강도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 평균 부착 강도는 낮아진다. 왜 낮아져요? 부착이란 성능이 취성적이기 때문에 힘 받는 놈은 죽으라고 받지만 그 옆에 놈들은 또 놀고 있는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힘을 죽으라고 받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짧을수록 강도를 높게 평가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표면 부착력을 철근 응력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U에다가 그 다음에 표면적이 파이 dB, 그 다음에 길이 LD를 하면 뭐가 돼요? 힘이 되죠. 응력 곱하기 표면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뭐가 같아져야 돼요? AB, FY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가지고 LD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가식이니까 얘의 안전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전율이 들어가야 돼. 언제 얼마의 안전율을 썼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1.25의 안전율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25를 또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5.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면, 스플라이스 테스트를 하면 평균적으로 1.25가 나와야 된다. 1.25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LD를 역산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LD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해보시면 됩니다. 뭐 요 관계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LD로 풀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냐면 이제 이 오랑군의 논문에 의해서 나온 식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우리 설계 기준이 됐어요. 예. 설계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설계 기준이. 자, 이렇게 됐다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은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요 CC가 순피복이에요. 그러니까 0.4, 그러니까 대략 0.5 정도 더하면 뭐가 되냐면 C 오브 DB가 되는 거죠. 철근 중심에서부터의 피복 또는 철근 중심 사이 거리의 반, 그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가 같아요? KTR하고 같죠? KTR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 분모는 싹 같아진다는 거죠. 예. 요 분모가 싹 같아져요. 요 분모 길이는 싹 같아져요. 얘들은 같아져요. 그럼 분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y 나누기 루트 fck 마이너스 16.6에다가 1.25배 한 것보다 0.9 fy 나누기 루트 fck 한 거가 더 길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고 얘가 이제 제한식이니까 제한식보다 기준은 안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풀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fy 나누기 루트 fck가 60 정도 돼야 된다. 그 이하가 돼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설계식이. 예.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실험 방법에 의해서 쭉 적절한 실험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설계 기준은 철근의 인장 강도를 대략 500메가파스칼, 뭐 520메가파스칼 요 정도가 제일 잘 맞고, 그보다 고강도가 되면 잘 안 맞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 콘크리트 강도는 더 높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 압축 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맞춰보다 보면 철근도 현재식을 쓰는 거에는 500메가파스칼 정도가 최대 상한이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착은. P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